애미야, 벌써 우리 생활비 다 떨어져 버렸다. 다음 달은 아껴 쓸 테니까 이번에 딱 30만 원만 더 보내다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 보내드린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까지 저희 집에서 보내드리기 시작하면서 적금도 못 붓고 살아요. 누가 그걸 몰라? 다음 달에는 아껴 쓴다니까. 노인네들 둘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 형편에 매달 120만 원 보내드리는 것도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매달 받자마자 다 써버리시고 또 달라고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요즘 너가 마트 한번 나가봐라. 10만 원 들고 가봤자 살 것도 하나도 없어. 주긴 싫으면 말아라. 그냥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면 돼. 에휴, 너네 결혼할 때 우리가 집담보로 대출만 안 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알겠어요. 이따 퇴근하고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는 정말로 더 이상은 못 드려요. 알겠다. 퇴근하면 바로 보내다오.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은 조기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시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를 하셨고 아버님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하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버님이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서 시아버님이 조기 은퇴를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작년이 대체 어떤 해였습니까? 멀쩡하게 장사 잘하던 식당들도 다 망해 나가고 있는데 평생 주방에서 일 한 번 안 해본 아버님께서 갑자기 장사를 하겠다고 하시니 저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주워 듣고 오셨는지 요즘 같은 때 창업을 해야 권리금도 없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서 무작정 퇴사를 해버리셨죠. 그리고 아버님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합치면 8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사는 지역이 경기도에 있는 아직 발전이 덜 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식당을 창업하기에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돈에 맞추면 위치나 상가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주고 남은 돈으로는 절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아버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니 가지고 있던 현금 8천만 원으로 시부모님 집에 걸려있던 담보대출 5천만 원을 갚아버리고 그냥 두 분께서 은근슬쩍 집에서 놀고 먹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연금 받으려면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최소 생활이라도 하려면 당장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 아무리 대출 없이 자가가 있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는 숨만 쉬고 살기도 불가능한 돈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살림에 시부모님들까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까 낮에 또 30만 원 더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그냥 보내드렸어. 아니 또 보냈어? 내가 저번 달에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 100만 원 드리다가 힘들다고 해서 120씩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진짜.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면 당신이 대답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하시라 그래. 내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뭐라고 조금만 말 대답하면 아주 죽는 소리를 하셔. 이번 달도 결국 우리 비상금까지 다 털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돈도 못 모으고 우리 애도 커가는데 나중에 학원도 못 보내줘. 진짜 확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다가 엄마 아빠한테 5천만 원 줘버릴까? 받았던 거 도로 줄 테니까 앞으로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5천이 당장 어디에서 나와? 일단 좀 있어보자. 아무튼 진짜 이제는 정해진 돈 외에는 보내드리지 마. 내가 중간에서 차단할 테니까 이제 더는 안 돼. 알겠어.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께서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어요. 그 돈 받아서 지금 우리 신혼집 전세 구하는데 보탰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저희도 대출을 받았죠. 남편이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제가 중소기업에서 격리를 하면서 2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휴직 쓸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곳이라서 애 낳자마자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생활이 돌아가고 다만 얼마라도 저금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친정엄마한테 애 봐주는 비용으로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물론 부족한 돈이라는 건 알지만 저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작년에 백수가 되면서 처음엔 저희 보고 생활비 100만 원씩 매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 때문에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리지 않았냐고 그거 갚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생활비 달라고 압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버님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드리겠다고 기한을 정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두 분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았어요. 2달 만에 1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매달 돈 더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남들처럼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희도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 팍팍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작은 회사 다니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게 전부인데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애미야, 이번 달에도 아껴 쓴다고 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딱 20만 원만 더 보내다오. 다음 주 너희 월급 날이지? 어머님, 지난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설악산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는 돈 없어서 주말에 나가지도 못해요. 진짜 보내드릴 돈이 더 이상은 없어요. 아니 둘이 버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돈 없다 소리가 나와? 나는 네 시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 다 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까지 산 사람이야. 저희도 어머님 용돈 드리기 전까지는 적금 150만 원씩 넣고 살았어요. 시끄럽고 너희 친정 엄마가 애 봐준다고 해서 용돈 드리고 있지. 다음 달부터 내가 봐줄 테니까 그 돈도 우리한테 줘라. 사돈 댁은 솔직히 먹고 살만 하자니. 뭐라고요? 처음에 제가 애 낳았을 때 딱 2달 쉴 수 있었고 바로 회사로 돌아가 봐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는 시모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4개월이도 아프고 애 보는 것도 다 까먹었다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라 하더군요. 친정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엄마가 버스 한 번 갈아타고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 눈물을 머금고 친정엄마에게 애 봐달라 부탁을 드렸었죠. 우리 아이 처음으로 말 터졌을 때, 벽 잡고 2발로 섰을 때, 걸음마 할 때 전부 저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애를 보고 계셨고 엄마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서 핸드폰 화면으로 우리 애를 봐야 했었죠. 엄마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해주셨어요. 이제 그나마 3살이라서 힘든 거 지나가고 손이 덜 가니까 시모가 애 봐주겠다며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 50만 원도 달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더니 남편도 장모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게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자기도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면서 내일 오후에 반차 내고 은행 가서 좀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눈이 돌아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남편이 가져온 해결책에 저까지 무릎을 탁칠 정도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든 일이 한 달 안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예, 지금 너네 집 앞인데 혹시 비밀번호 너가 바꿨냐? 지나가다가 화장실 좀 쓰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아마도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뭘로 바꿨어? 빨리 얘기해, 나 급해. 저는 모르죠. 뭐? 너가 왜 몰라? 집주인인 너가 모르면 누가 비밀번호를 아는데? 어머님, 거기 이제 저희 집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 아직 계약 기간 남았을 텐데 미쳤다고 이사를 하냐?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랑 같은 곳으로 이사 왔어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받은 돈 5천만 원을 꼭 갚고 싶다고 해서 평수 좀 작더라도 이쪽 동네로 이사 오게 됐어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남편이 아버님 통장에 5천만 원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 그걸 갑자기 왜 보내? 우리가 갚으라고 눈치 준 적도 없는데. 아니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어려우신데 그 돈 갚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대출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앞으로는 생활비 못 보내드려요. 이자는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까지 드린 용돈으로 대신할게요.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냐? 지금 그 돈 받고 떨어지라는 말이야? 저희도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생활비를 드리면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부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까 어머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이 우리를 버려?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더 이상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 두 분 모두 건강하시니까 소일거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빨대를 꽂던 시부모들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아직 30대밖에 안 됐고 시부모님들도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요즘 세상에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그때부터 놀고 먹으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5천만 원 받은 걸로 언제까지 울고 먹을 속셈인지 누가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신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이자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원금도 이번에 싹 갚아버렸으니까 저도 시부모님에게 느끼고 있던 마음의 빚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아버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고 120만 원씩 보내던 생활비도 그날 이후로 끊어버렸어요. 대신 장모님에게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더 많이 못 드린 게 죄송하다면서 50만 원씩 드리던 용돈을 80만 원으로 올려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처음에 남편이 은행 갔다 오더니 이사 가자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전 집주인이랑도 이야기가 잘 풀려서 바로 집을 뺄 수 있었고 마침 우리 친정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에도 빈집이 있어서 금방 이사 계획을 잡을 수 있었어요. 꽉 막혀서 답답하던 제 속도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 동네까지 시어머님이 찾아오실 일도 없고 바로 옆동이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동안 왜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식한테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 무조건 빈대 붙으려고 하면 어느 자식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드린 돈도 있으니까 그걸로 연금 나올 때까지 먹고 사시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던 나가서 다시 일을 하시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상견례 어디서 할 예정인지 정했어? 한식이야, 일식이야? 무난한 건 한정식집이 가장 무난한데. 너가 알아서 정해. 괜찮은 곳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일식 좋아하시나? 아니면 중식당 새로 오픈한 곳 있는데 거기는 어때? 개별룸으로 되어 있고 코스도 깔끔하게 나온다던데? 아니면 그냥 한정식이 무난한가? 아버님, 어머님은 중식, 한식, 일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셔?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하셔. 무난하게 한정식으로 예약할까? 아무래도 중식은 좀 그렇지? 나오는 요리도 고급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둘 다 한 번씩 가면 되겠네.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상견례인데 밥을 1차, 2차 두 번 나눠서 할 생각이야? 그건 아니고 사실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해야겠다. 아마 상견례 자체를 두 번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정식 집에서 한 번, 그리고 중식 집에서 한 번 하면 될 것 같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우리 집안 개인적인 일이라서 언제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 안 하면 곤란할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사실은 새어머니야. 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친부모님은 내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고 지금 새엄마랑 고등학교 때 재혼하셨어. 그래서 지금도 나랑 새엄마는 별로 안 친해. 아니 잠깐.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상견례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별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는 아픈 상처라서 미리 말을 못했어. 옛날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친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거든. 아니 그래도 나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럼 오빠네 친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우리 엄마는 재혼했고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계셔. 3시간 거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명절마다 내려가서 인사드렸어. 나는 그냥 엄마도 두 사람이고 아빠도 두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건 오빠 생각이고. 그래서 나한테 상견례를 따로 두 번이나 하자고 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친아빠 쪽만 상견례하고 넘어가면 친엄마가 삐져서 안 돼. 한 번 삐지고 서운해하면 진짜 오래가기 때문에 따로 한 번씩 해야 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잠깐만 오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결혼식을 두 번 하자는 건 아니지? 아, 그건 생각 못했네. 우리 친엄마도 내가 턱시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전화했을 때 다른 여자가 혼주석에 앉은 꼴은 보기 싫다 하시더라. 그렇다고 결혼식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혼주석을 한 자리 더 만들어서 친엄마까지 초대할까? 혼주가 3명이라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뭐야? 반응이 왜 그래? 그럼 내가 뭐 울어야 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 집안 사정일 뿐인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상견례 2번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 이제 상견례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이혼한 게 죄야? 내가 창피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오빠는 왜 나랑 우리 부모님을 존중 안 해줘?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가볍게 말할 일이야? 그냥 자기가 이해해줘. 그렇다고 상견례 할 때 친아빠 쪽 친엄마 쪽 4분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어차피 2번 해야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자. 예약은 너가 알아서 해줘. 양가 집안 인사까지 다 드리고 상견례를 겨우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쪽이 이혼 가정이건 아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연애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저랑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하잖아요?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뭐야? 나 방금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한테 시댁이 2집이라며? 하나도 감당 못하겠는데 시댁을 2이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몰라, 나도 심란해. 괜히 놀릴 생각하지 마. 너 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네 남자친구는 그런 걸 숨기냐? 그리고 그 친엄마라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냥 조용히 따로 불러서 밥 먹자고 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당당하게 상견례를 2번 하자고 할 수가 있어? 뭐, 남자친구 생각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걔네 부모님이 이혼해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사시니까 두 분에게 나를 다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게 문제야? 너 진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볼 때는 느낌이 이상해. 엄마도 걱정 엄청 하고 있던데.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요즘 이혼한 집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식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2번 정도는 뭐.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벌써부터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자 태도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만약 결혼하고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거야. 설마 그러게 하겠어? 결혼식 전날이라 하더라도 아니 신부 입장하기 직전에라도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아. 내가 결혼 생활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야. 미치겠다 진짜. 어쩌면 좋지?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 친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파악해. 너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 건지, 진짜 시댁을 2이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알겠어. 잘 생각해볼게. 잘 생각해. 네 인생이 달렸으니까.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언니도 처음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시댁과의 문제로 힘들어했어요. 그때 형부랑 싸우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은 시댁 쪽이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언니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합가하자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진짜 언니가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결혼하라 했었는데 저는 시부모가 2이나 더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상견례는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봤어. 상견례 이야기랑 오빠네 부모님 이야기. 뭐라고 하셨어? 뭘 하시긴 그냥 2번 하겠다고 하셨지. 그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 무슨 걱정을 하시는데? 아니, 만약 시부모가 따로 있으면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예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양쪽 집에 다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으셔. 내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은 해놨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한쪽만 하면 섭섭해 하시지. 예단은 우리 친엄마랑 나머지 이모들이나 친척들 것도 싹 다 할 생각이야. 안 하면 엄마가 엄청 화내실걸? 그럼 예단 비용은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너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잖아? 솔직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결혼하는데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자. 오빠, 지금 나랑 장난해?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번다고 예단을 2배로 하라는 경우가 어디 있어. 농담이라니. 너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어차피 같이 준비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면 너가 나보다 돈 많이 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사시는데 당연히 양쪽으로 해드려야지.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당신 부모 4명한테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것도 전부 다 챙겨드리자는 소리야? 당연하지. 그게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나한테 시집 오는 건데? 뭐? 재혼하신 어머님도 그쪽에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그쪽 자식 며느리가 챙겨야지. 왜 우리가 양쪽을 다 챙기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너는 나랑 결혼했으면 며느리 노릇 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아빠만 챙기고 엄마는 안 챙겨? 그냥 결혼식도 2번 하고 나중에 애 낳으면 돌잔치도 2번씩 해. 누가 그렇게까지 하지? 괜히 오버 좀 하지 마. 상식선에서 해야지. 내가 왜 재혼한 친엄마 쪽까지 챙겨야 하는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잖아. 상견례 따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오버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래서 우리 엄마 인정 못하겠다고? 인정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냥 알아서 따로 챙겨드리라고. 왜 그걸 전부 나보고 하라는 건데? 야, 그럼 너네 부모님도 이혼하고 각자 재혼하시라고 해. 그럼 나도 2배로 챙겨드리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놈이었네? 우리 언니가 했던 말이 맞았어. 너랑 결혼했다간 내 인생 끝장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게 죄고 그래서 그 자식인 나도 쓰레기라고? 돈이 아까워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싶지 않다고? 능력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왜 너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대신 효도를 하라고 시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네? 알겠어. 상견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예단도 하지 마. 그냥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그래, 하지 말자. 다 하지 마. 결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뭐? 이제 와서 다 끝내자고? 결혼이 장난이야? 너 미쳤어? 장난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내가 이 와중에 장난이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해 보여? 그래, 끝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너는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데 뭐하러 결혼할 생각이었냐? 이기적이네, 진짜. 아, 됐고.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희는 파혼했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며칠 후에 새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길래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차단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안 인간들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상견례 하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꼴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지가 부모가 내신 건 알겠는데 왜 저한테 양쪽으로 효도를 하라는 건지. 정말 제가 돈 때문에 이러겠어요? 그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제 인생 기구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서 그렇죠. 양쪽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개고생 시킬 생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당신 밥하기도 귀찮을 텐데 내가 퇴근길에 음식 포장해서 갈게. 진짜? 그래주면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뭐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 아무거나 다 괜찮아. 당신 먹고 싶은 걸로 2인분 포장해와. 생전 집안일도 안 하다가 결혼하고 막상 해보니 힘들지?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해.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해주고 안 되면 세탁소에 맡기면 돼. 음식도 처음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갈 거야.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엄마가 청소며 빨래며 다 해줬으니까 집안일을 배울 틈이 없었지. 막상 하다 보면 나도 잘할걸? 그래,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킨다 하고 결혼한 건데. 집안일이 너무 힘들면 아주머니라도 불러줄까? 아주머니랑 같이 하면서 배우면 되잖아. 그것도 좋지.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면 큰일 난다잖아.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주머니라도 좀 불러줘. 알겠어. 다음 주부터 아주머니 불러줄게. 너무 다 맡기지만 말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봐. 여보, 고마워. 근데 여보,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건 생각해봤어? 어제 이야기했던 거? 경제권 말하는 거야?
맞아. 주변에 언니들이나 친구들 보면 집안 경제권은 전부 여자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도 오빠가 나를 믿고 경제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통장을 내가 관리해야 돼. 물품 대금도 보내줘야 하고 직원들 월급이나 각종 비용 처리할 것도 많잖아.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는 모자라지 않게 줄 테니까 통장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여보.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면 내가 그때그때 보내주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원래 집안의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니까? 자기야, 너무 욕심내지 말자. 내가 당신한테 매달 주는 1,000만 원이면 다른 사람 2달, 3달치 월급이나 마찬가지야. 정 돈 관리가 하고 싶으면 그 돈에서 아껴서 저축도 하면서 관리를 해봐.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만데 겨우 1,000만 원 주면서 관리를 하라 말아야. 이런 푼돈으로 뭘 할 수나 있겠어? 1,000만 원이 푼돈이라니? 우리 회사에 20년씩 다닌 과장님, 부장님들도 월급 1,000만 원을 못 받아. 당신이 사회생활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려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돈 관리가 뭐 대단해? 그냥 저축 좀 하고 알뜰하게 알아서 쓰면 되는 거지. 지난주에 내 친구들 만났는데 통장을 남편이 관리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그거 알아? 내 친구 중에 나만 생활비 받아서 써. 다른 친구들은 맞벌이하거나 남편 월급 받아오는 걸로 생활하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관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체 왜 그렇게 내 통장에 집착하는 건데? 남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한다잖아. 당신도 그냥 나한테 통장 다 맡기고 필요한 돈 그때그때 받아서 써.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보 생활비가 모자라면 더 줄 수 있어. 그런데 경제권을 통째로 달라는 소리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아, 여보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까짓 돈을 나한테 믿고 못 맡기는 거지. 이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여보, 나중에 퇴근하면 집에서 이야기하자.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 몰라. 나 기분 상했으니까 맘대로 해. 자기야, 우리 혼수는 어쩌지? 결혼하고 나니 남은 돈이 하나도 없네. 오빠 걱정하지 마.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지? 으이구, 지금까지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보고 살았네. 뭐?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이상한 곳 아니야? 오빠,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라고? 누적 후기만 15,000개가 넘어? 알뜰폰도 전화 한 통이면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진짜? 나 지금 바로 전화해서 돈 챙겨야겠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편하게 상담 가능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도 노려보세요. 저는 지난 6월에 결혼해서 한참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고 6년 전 아버지가 일찌감치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항상 회사에 붙들려 있었고 주말 평일조차도 개념이 없을 정도로 한 달에 28일, 29일 일하는 건 기본이었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과는 전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매일 일만 하고 사생활이 없는 사람과는 만나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2, 3년 전부터 조금씩 회사가 돌아가는 것도 눈에 익어가고 저만의 요령이 생겨서 이젠 일주일에 하루씩은 마음 놓고 쉴 수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연애 1년 만에 빨리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아내는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직업이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직업 없는 사람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외모도 너무 제 스타일이고 애교 많은 성격이라 금방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빨리 장가가서 손주 갖기를 바라셨고 이래저래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솔직히 청소 빨래 같은 살림하는 건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 제 아내 손에 물 묻히거나 고생시키지 않을 능력은 있었기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아내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고 생활비 1,0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하며 사업자 통장까지 본인이 관리하겠다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경고하는 거야. 이번 달부터는 당신 통장 내가 관리할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대체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나는 집에서 내조하면서 통장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당신이 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결혼 전에 회사 다니면서 적금이라도 한 번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본 적이라도 있어? 그걸 꼭 해봐야 알아? 안 해봤어도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지. 혹시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왔다가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는 거야? 지난달 매출만 8억이고 이래저래 빠져나간 돈을 다 합치면 9억이 넘어. 당신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 뭐? 매출이 8억인데 쓴 돈이 9억이라고? 거봐. 당신한테 돈을 맡기면 우리 파산할 수도 있겠네. 돈 관리는 꼼꼼한 성격의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당신이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지난달에 내년에 쓸 물건 대금 미리 결제해줬고 직원들 이번 달에 연말 보너스까지 미리 빼둬서 그런 거야.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흐름을 하나도 모르면서 당장 돈 관리를 어떻게 맡아서 한다고 그래? 무슨 직원들 보너스를 그렇게 많이 줘? 안 되겠다. 나도 내일부터 당신이랑 같이 출근할게. 회사 돈 관리는 전부 내가 확인해야겠어. 당신한테 전부 맡겨두기엔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당신이 격리라도 봐주게? 세금 처리나 영수증 관리라도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격리는 따로 뽑으면 되잖아. 우리 회사 규모의 격리를 어떻게 따로 두고 그러냐? 그냥 지금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어. 심심하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이라도 해. 맨날 만나면 이상한 소리만 하는 친구들은 그만 좀 어울리고. 뭐? 지금 내 친구들 욕하는 거야? 욕을 한다기보다는 당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경제권을 뺏어야 한다느니 남자가 딴 생각한다느니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지. 여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경제권을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거 안 해줄 거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통장을 나한테 못 주는 이유가 뭔데? 친구들 말대로 정말 딴 주머니 차고 허튼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으면 맘대로 생각해.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부터 이어온 회사를 당신한테 못 넘기겠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너가 대체 잘하는 게 뭔데? 경제권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알아? 기준금리? 그게 중요해? 우리 회사 대출이 얼마고 매달 이자로 얼마가 나가는지 아니? 개뿔도 모르면서 돈은 너가 관리하고 싶어? 나보고 물품 대금이나 직원들 월급을 너한테 받아서 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쁘다 해주니까 개념을 완전 상실했구나? 오빠, 진짜 말 다 했어? 나한테 고생 안 시킨다더니 결혼하자마자 1억이야. 그냥 집에서 내가 주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됐다. 나도 이제 너처럼 멍청하고 욕심 많은 여자는 질색이야.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혼할 거니까 재산 분할 반반씩 해. 반반 웃기고 자빠졌다. 너는 세상이 우습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다시는 경제권 이야기를 못하겠지. 나한테 재산 분할 받아낼 자신 있으면 너 맘대로 해봐.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나랑 싸워서 뭘 어쩌려고 그래? 남자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양보는 그동안 실컷 한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 데리고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양보했어. 길게 끌 거 없이 오늘 바로 짐 빼. 혼수해온 것도 없으니까 너 몸만 나가면 되겠네. 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욕심이 왜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결혼할 때 혼수도 전부 제가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인생을 바꿔줬다 생각하는데 아내 생각은 전혀 아닌가 봅니다. 끝까지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내겠다고 악을 박박 쓰길래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 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활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서 혹시라도 친정에 돈을 보냈으면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을 너무 쉽게 아는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해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